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자산운용 전문가,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소범진 그로스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범진 본부장은 이쪽 펀드업계에서 경력이 한 23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대신투자 신탁운용에서 시작하시고 하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을 거쳐가지고 2017년부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018년 11월부터는 그로스 본부장도 지금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서범진 본부장하고 같이 얘기해볼 주제는 한국 액티브 ETF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ETF 그러면 이제 상장지수 펀드에서 뭐 일반 분들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증시에 상장된 이제 펀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액티브 ETF 요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ETF하고 액티브 ETF 좀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액티브 ETF는 사실 작년부터 출시가 돼서 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시면 네. 그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 공모 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공모 펀드는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있는 반면에 액티브 ETF나 패시브 ETF는 그냥 운용 수수료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시브 ETF 그러면 그냥 저기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ETF를 얘기하는 예. 거고. 그래서 패시브 ETF가 액티브 ETF보다는 조금 더 싸다 수수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뭐 손길이 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저희가 뭐 MTS나 HT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데 반해서 네. 공모 펀드는 환매하면 이틀 후에 자금을 받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예.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는데요. ETF는 매일매일 ETF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펀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거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모른다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액티브 ETF는 어떤 종목을 지금 포함하고 이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거의 실시간으로. 예. 근데 이제 공모 펀드는 한 달 후에나 좀 알 수 있을 네, 거고 맞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예. 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예. 그 공모 펀드의 장점이 뭐냐면 종목의 비중을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해 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액티브 ETF는 그런 장점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 변경일 6월, 12월 또 어떤 것들은 분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2번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액티브 ETF는 좀 보완했다. 그래서 공모 펀드의 장점과 패시브 ETF의 장점을 모아놔서 최근에 고객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요새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좀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 액티브랑 이제 주식형 펀드 지금 최근 자금 흐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 자금 흐름은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2015년 이후의 자금의 흐름인데요. 예. ETF 주식형 ETF 쪽으로는 한 25조 정도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된 상태고요. 예. 반면에 주식형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이 환매가 된 상태입니다. 예. 주식시장에 자금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 펀드를 환매해서 주식형 ETF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쪽으로 같고요.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000년보다 2021년에 공모 펀드가 그래도 한 2조 정도 약간 증가를 했는데 그거는 글로벌 공모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국내는 계속 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 ETF 쪽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국내 ETF 시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2010년도 이후에 조금씩 성장하던 ETF 시장은
2018년도 이후부터 좀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네. 특히 2021년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순자산은 74조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예. 종목은 533개가 음.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21년도에 한 음. 20조 정도가 음. ETF로 좀 음. 급격하게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뭐 신규 ETF로 운영하는 뭐 운영사들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좀 볼 수 있나요? 네, 운용사들이 원래 이 ETF 시장에 삼성하고 음. 미래가 네. 양분을 하던 시장이었는데 네. 작년도에 신규 ETF 운용사들이 많이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트 지금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음. 74조 중에 31조가 코덱스 삼성자산에서 운용하고 있는 거고요. 1등은 일단 삼성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점유율은 좀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1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미래의 타이거 음. ETF가 많이 성장을 해서 26조 음. 원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KB, 한투, 뭐 NH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네. 작년에 특히 이제 공모펀드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자산운용사 특히 뭐 타임폴리오 그다음에 강반천 대표님이 계시는 뭐 에셋플러스 네. 또 뭐 존리 대표님이 계시는 뭐 메리츠 자산운용이 다 펀드를 대신 액티브 ETF를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들이 요 공모 펀드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액티브 ETF로 출시를 좀 돌리고 있고요. 2022년도에도 신규로 상장된 ETF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액티브 ETF 이제 ETF 좀 개괄적으로 봤는데 우리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액티브 ETF잖아요. 네, 맞습니다. 액티브 ETF 쪽 이쪽은 어떻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최초의 출시는 2000년도에 10월달에 퀀트 AI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됐는데 네. 그때는 사실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5월달에 4개 운용사에서 8개의 액티브 ETF를 한꺼번에 출시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 말에 보면은 12개 운용사에서 28개의 액티브 ETF를 출시해 놨고 그 자금도 2000년도 말에는 350억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한 1.7조 원으로 지금 성장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시된 이후에 작년도에 급격하게 액티브 ETF 쪽으로 자금이 좀 모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확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액티브 ETF 시장에서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어떤 테마 뭐 이런 것들도 좀 인기를 끄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좀 인기를 끌었어요? 네. 작년도에 여러가 이 28개 액티브 ETF가 출시됐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거는 코덱스의 K 메타버스 액티브 ETF입니다. 여기 자금 많이 올렸다는 좀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 예. 작년 10월 말에 출시를 했는데 네. 예, 한 3개월 동안에 한 4, 5천억 정도 지금 자금이 모여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때 출시됐을 때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신규 테마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도 되게 좋아가지고 네. 작년 말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사실 지금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보시면 시장이 좀 조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아리랑에서 나온 ESG 가치형, 뭐 성장형 액티브 ET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코덱스의 K 신재생 에너지, 예. 그다음에 미래차 등이 있었고 또 타이거의 퓨처 모빌리티 등이 출시가 돼서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모여서 한 1.7조 정도의 자금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 향후에 한 10년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테마 음. 형의 액티브 ETF가 많이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뭐 퓨처 모빌리티, 신재생, 음. 또 BBIG 뭐 이런 쪽의 테마형 액티브 ETF가 많이 출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액티브 ETF 하면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네. 그런 액티브 ETF 이런 것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이 글로벌 그 액티브 ETF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그런 상품 그래서 불러야 되나? 국내에 예. 상장되어 있는 예. 글로벌 액티브 ETF. 예. 예, 국내에 이렇게 상장된 글로벌 액티브 예, ETF. 예, 뭐 해외 예. ETF라고 말해도 되는데 글로벌 액티브 ETF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쪽은 좀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이고 네. 있나요? 예. 이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 자산보다는 해외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네. 작년도에는 한국 시장은 상승률이 좀 적었는데 예. 미국은 한 20% 정도 이상 네.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돼서 국내의 이제 ETF 회사들도 글로벌 ETF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작년도 5월 달 이후에 하나하나 나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미국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를 뭐 코덱스, 타이거, 뭐 내비게이터, 한투에서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네.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늘고 있는 이유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의 금액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네. 부과가 됩니다. 음. 그런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렇게 해외 ETF, 글로벌 ETF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금액이 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예. 또 매매 시간도 이거는 낮에 네.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예, 거죠. 거래를 하면 네. 되는데 해외 ETF는 네. 이제 새벽에 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서 국내 쪽으로 해외 주식 액티브 ETF가 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상장된 그런 ETF, 글로벌 네. 시장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게 좀 유리하다. 뭐 이런 네. 점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게 국내 상장된 ETF하고 해외에 상장된 ETF하고 좀 차이점하고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차이점은 뭐 방금 설명드렸던 세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원화로 음. 저희가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음. 해외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을 네. 하고 거기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고 또 매도를 했을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수수료들이 중간중간에 나가기 때문에 해외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액티브 ETF나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게 고객들한테 좀 더 편의성이 있다. 네. 이렇게 현재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기다 관심을 좀 네. 두고 있는 거군요. 예. 최근 연금 운용을 보면 이제 ETF를 좀 넣는 트렌드가 많이 보여요. ETF를 좀 연금 투자에 활용할 때는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네. 저희도 이제 ETF를 판매를 하고 네. 어디서 많이 매수를 했나라고 보면 특히 최근에는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뭐 이런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이제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금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2000년도 말에 한 2조 원 정도 됐는데 네. 2021년도에는 6조 원까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투자할 때 약간 연금에서 유의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이런 자금들이 자기의 은퇴 이후 노후에 쓸 자금들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연금이니까. 예. 좀 투자 안목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형 뭐 이런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네. 해외 지수형,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들은 뭐 꾸준히 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형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지수형에 투자할 때는 TR이라고 해서 토탈 리턴인데 네.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 그게 다시 투자되는 그런 TR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주식형보다도 또 뭐 채권형이나 뭐 리츠와 같은 대체 자산 이런 쪽에도 ETF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연금 저축은 좀 장기 투자니까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한국 액티브 ETF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이런 액티브 ETF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국내에 있는 액티브 ETF 그리고 또 국내 상장된 글로벌 액티브 ETF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하면 좋을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네네. 액티브 ETF의 장점이 뭐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포트폴리오를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매니저들이 판단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뭐 자율주행이나 신재생 에너지처럼 좀 기술들이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는 네. 작년에 쓰이던 기술들이 올해는 쓸모없는 기술이 될 수 있고 신규 회사들이 IPO를 통해서 많이 상장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액티브 ETF를 통하면 그런 종목들을 상장했을 때 바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액티브 ETF 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액티브 ETF 테마를 투자를 하시면 뭐 1, 2년이 아니라 뭐 3년, 5년, 10년 놔뒀을 때 큰 테마로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자금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3년, 4년 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테마에 액티브 ETF를 투자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그로스 본부장과 함께 한국 액티브 ETF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액티브 ETF가 이렇게 활발하게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신규 테마를 선정을 해서 계속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소범진 그로스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해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